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키스텝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키스텝에서는 향후 10년 후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어젠다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키스텝이 생각하는 2026년 과학기술 혁신 어젠다를 발표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키스텝의 오태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오태석입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키스텝 띵크 2016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음성에 있는 충북 혁신도시를 방문해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연세대학교 이삼열 교수님, 단국대학교 정유한 교수님,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주원 부원장님, 또 옆집에 계시지만 그 다음에 KP보험서비스 김학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지금 거대한 전환의 파고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의 재편과 기술 패러다임 변화, 그 다음에 기후 위기,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AI, 생명공학,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하에 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는 일상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특정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키스텝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를 통한 국가의 새로운 도약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키스텝 띵크 2016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토론회에서는 신바이오 경제,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관리, 또 우주기술 융합 신산업, 희소 자원 공급망, 산업 재해 등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의 논의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서 현장과 정책 미래 세대를 잇는 실천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이번 2026년 아젠다를 내년에는 각 아젠다별로 세부 전략 그리고 세부 또 계획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변화로 이거 연결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키스텝은 2026년에도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수립에 또 싱크탱크로서 국가혁신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태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 앞서서 우리 이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아마 패널분들 양력을 간단히 화면으로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네 분 전문가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 사촌이죠. 키스트의 김정원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멀리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리셨나요?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이삼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우리 정유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 보험 서비스의 김옥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키스텝이 준비한 키스텝 띵크 2016 과학기술 혁신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 황지호 전략기획 센터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키스텝 전략기획센터장 황지호입니다. 키스텝 띵크 2016 9대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선정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저희 키스텝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략 수립의 띵크탱크 기관으로서 지난 21년부터 매년 키스텝 띵크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를 발굴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아젠다들은 향후 혁신 정책 지원 수단들과 연계해서 혁신 구형 기반을 강화하고 차년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키스텝 띵크 2025 그 10대 아젠다 관련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작년에 10대 아젠다를 발굴 후 올해 1월 달에 키스텝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였고 발간한 그 다음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자신문 사설에서 저희 아젠다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또 중요성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 키스텝 기관 고유 과제 연구 과제와 그리고 이제 부처 정책 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내용도 구체화하면서 또 일부 아젠다들은 정책 안건이라든지 법 제도 개선에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발표된 25년 노벨 경제학상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그 이론적인 어떤 그 과정을 소개한 조엘 모키어 교수 등 3명의 경제학자들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이 시기에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된 주요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번째 주에 WTO 협약이라든지 파리 기후 협약 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요국 대상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요국 대상으로 관세 관련된 관세 협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내 제조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그 일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더 강화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산업 대전환을 위한 AI 3대 강국 등 335 비전을 발표하면서 AI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주요 국가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십은 약화되면서 G0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력도 다극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바이오, 우주, 로봇, 그리고 에너지 기술 등이 함께 접목되면서 첨단 기술 중심 기술과 산업 혁신의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 혁신을 통해 앞으로 경제 산업의 어떤 성장은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첨단 기술이 국가 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이 보호 무역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국가 간 분쟁도 격화되면서 세계 그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지정학적 번록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 국한하지 않고 있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어떤 그런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 상승이라든지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도 이제 많아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주요국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가을에 76년 만에 9월 폭염, 11월 폭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듯이 거짓 정보의 대량 확산과 사이버 공격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나 사회재난 등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안전의 전략적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작년 말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감소와 함께 초고령층에 대한 국가 예산 비용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사회 전반에 장기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미래 사회 전망 자료들을 정리해서 5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한 표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온라인 경제, 그리고 가상과 현실 공간의 결합, 플랫폼 자본주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 디지털 세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도시 집중화와 스마트 시티의 가속 등 사회 구조의 변화. 세 번째 특징은 탈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구 온난화, 기후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신우주 경제, 달 화성 및 심해로부터서 자원 발굴 등 지구 환경 변화와 자원 개척. 네 번째 특징은 공급망 다변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중심의 정책 강화 등 세계 질서의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개인정보와 산업기술 유출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와 기상재해, 팬데믹 등등 위험의 일상화입니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미래기술 예측 자료를 보면 향후 2030년대가 되면 AI 기술이라든지 로봇공학, 생명공학, 우주기술, 에너지기술 등 이러한 기술이 미래 혁신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이들 기술 간 융합이 산업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 환경 변화, 미래사회 전망, 미래기술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향후 미래기술 산업 변화와 미래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젠다 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혁신 환경 변화 분석을 위해서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언론 자료 약 30만 건의 언론 자료, 정책 안건들, 그리고 주요 기관들이 발간한 동향 분석 자료들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정한 Think 2025 아젠다 추진 현황 분석과 함께 새로운 아젠다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아젠다 자문위원회 제안, 그리고 산학년 전문가 설문, 키스텝 내부 부서로부터의 제안 등 총 212건의 신규 아젠다 후보들을 발굴하였고, 이들에 대해서 키스텝 내부 연구진과 전문가위원회의 종합 검토를 통해서 최종 아젠다 3대 영역 9개 아젠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핵심 정책 영역 설정은 최근 정책 환경 변화, 미래 사회 전망, 기술 예측,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였고요. 올해는 특히 향후 10년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으로 발전을 위해 대응이 필요한 3대 분야의 아젠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3대 정책 영역은 미래기술 산업 변화 대응, 혁신정책 환경 변화 대응, 미래 사회 구조 변화 대응 등으로 이제 설정하였고요. 그 9대 선정된 아젠다들은 미래기술 산업 변화 대응의 4개, 혁신정책 환경 변화 대응의 3개, 미래 사회 구조 변화 대응의 2개씩 각각 아젠다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정책 환경 변화와 이번에 선정된 9대 아젠다 간 연계도 그림입니다. 7대 정책 환경 변화 요소들이 다양한 아젠다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작년에 선정된 10대 아젠다와 올해 선정된 9대 아젠다 간의 연계도입니다. 여러 아젠다들이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선정한 9대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미래기술 산업변화 대응에는 4개의 아젠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미래 수요 대응 초연결 초지능 에너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 확대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복잡성과 변동성이 증가한 전력망에 대한 안정적 공급, 수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젠다 목표로 미래 분산 에너지 환경 대응, 완전 자율 및 최적 활용 차세대 에너지 운영 시스템 기반 마련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과제로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저장, 그리고 공급, 그다음 복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실시간 그 에너지 수요를 인지하고 예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완전 자율 판단 제어 시스템 구현을 이제 할 수 있는 초지능 에너지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그 성능과 안정성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다중 이질 에너지 자원을 통합하고 실시간 최적화 제어가 가능한 자율 최적형 전력망 기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망 제어 명령 요구 조건인 응답 시간 10ms 이하, 신뢰도 99.999% 이상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전용 초저지연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AI가 기존의 전력망 운영 데이터와 통신 패턴을 사전에 학습해서 신종 공격을 실시간 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이 지능형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우주 주권 확보와 우주기술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최근 우주 공간의 경제적 잠재력과 안보적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내 환경은 아직까지도 일부 핵심 기술이라든지 부품 소재들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 기업의 우주 참여 유인책도 좀 다소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 안보가 연계된 통합적 혁신 전략 추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우주 신경제 시대의 전략적 우주주권 확보 및 첨단 우주기술 융합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전략 과제로 이 우주 중심 국가 핵심 인프라 통합 설계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 재난 대응 정보 통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그 다중 보안 구조 적용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부족한 위성 및 항법 장비 그 핵심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등 우주 국가 핵심 인프라 통합 설계 및 우주 기술 주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차세대 위성 통신, 우주 데이터 및 위성 인터넷 정보하고 농업, 재난, 물류, 금융 등 지상 산업을 실시간으로 연결, 활용을 확산하는 등 이 우주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융합 경제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 융합형 조달 투자 체계 구축을 통한 그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산업화까지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기구, 국제기구 기술 표준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제규범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우주경제 시장 주도력 강화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젠다는 합성 생물학 기반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혁신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바이오 관련한 정책이나 투자가 주로 레드 바이오 쪽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는 다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탄소 중립이나 기후 규제 압박 등에 의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전환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고, 또 주요국들은 지속 가능 항공유, 어무 사용 비용을 증가하는 등 이 새로운 규제에 따른 틈새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 생물학 기반 바이오 파운드리 적용으로 그 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도 시급합니다. 세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합성 생물학 기반의 그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혁신 가속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첫 번째, 성과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주도형 과제 지정제를 도입한다든지 공공 민간 협력해서 기술 확산과 스케일업, 시장 진입까지 진주기를 연계를 강화해서 제품 소재별 성과 연계형 R&D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제적 규제 제도 혁신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시장 진입 유도입니다. 파지티브 규제 대신 신기술 시험, 사업화 등 실정 특례형 제도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LMO, GMO 규제 관련 범부처 상호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성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전략 과제는 개방형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사업화 스케일업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 인프라와 기업 수요를 연계하면서 연구 개발부터 실증, 시장 진입까지 이 전주기 그 단계별 연계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젠다는 기소 강물 확보를 위한 R&D 혁신 기반 강화입니다. 최근에 특히 기소 강물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한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소 강물에 기반한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 원자재 확보는 경제 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기소 강물 공급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R&D 혁신 지원 체계 고도화입니다. 그 글로벌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수입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대체 가능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최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관련된 이런 규제와 관련된 동향 분석을 통한 이 그 강물 수급 그 변동성이라든지 대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광종별 탐사, 채광, 정제, 소재화, 재자원화, 대체 소재, 고효율화 등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및 R&D 투자 전략 구체화하는 등 전주기 혁신 기술 지원 고도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이 국가별 기술 역량이라든지 희소 광물 생산 정제 비중, 규제 수준, 협력 잠재력, 공급망 현황 등을 평가해서 희소 광물 생산 역량이라든지 중점 협력국 그리고 전략 유형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 3단계 협력 전략 지도를 구축해서 광물부터서 기술, 정책이 서로 연계된 그런 기반에서 그 국제 협력의 우선순위와 협력 유형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국가 전략 자산화가 필요한 희소 광물을 평가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혁신정책 환경변화 대응 영역인데요. 여기에는 3개의 아젠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젠다는 딥테크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입니다. 이 딥테크 분야는 그 R&D 초기 단계의 보조금 대신 기술의 실증과 스케일업 단계에서 자금 공백이 존재하고 특히 장기 투자 자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딥테크 기업이 활용할 다양한 금융수단 간 연계 및 상호 전환성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딥테크 분야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전 과정에서 전주기형 과학기술 혁신 금융체계 구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는 딥테크 전주기 공공민간 금융수단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과 민간 금융수단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특히 그 딥테크 분야는 단계가 지나면서 기술 개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형 방식의 VC 라운드 구조가 아닌 기술 개발 마일스톤 기반의 단계별 자금 공급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딥테크 분야별로 기술 특성 및 자금 조달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포트폴리오 모델 확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대규모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민관 위험 공유형 금융체계 마련입니다. 정부가 이 그 초기 투자와 손실을 흡수하는 등 정부가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고 시장에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민간 자본이 딥테크로 유입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딥테크 전용 대형 장기 모펀드라든지 특수 목적 법인 형태의 민관 합동 투자기구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수단이 결합된 금융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전략 과제는 딥테크 혁신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금융통합 조정체계 마련입니다. 각 부처와 유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연계 공유하는 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아젠다는 데이터 연계 통합 기반 혁신 정책 고도화입니다. 과학기술 정책 데이터로 R&D 투자라든지 성과 등 양적 정보는 풍부하지만 그동안 경제, 산업, 사회 데이터와의 연계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는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정책 수준까지 연계된 통합적 성과 분석 체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과학기술, 경제, 사회 데이터 간 개방, 연계,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 R&D 정책을 혁신정책 인력까지 확대 및 고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전략과제는 데이터 개방, 연계, 통합 기반 혁신정책 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 과학기술, 경제, 산업, 사회 데이터 간 개방, 연계, 통합을 통해서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기업, 시민들이 함께 이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험 그리고 정책 분석, 심지어는 정책 제안까지 수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혁신정책 데이터 리빙랩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트러스트 제도도 도입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학회와 전문기관 중심의 데이터 정책 커뮤니티 육성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정책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혁신정책 데이터를 통합 표준화하는 데이터 표준화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AI 기반으로 예측 시뮬레이션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해서 정책을 실험하고 그다음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정책 대시보드로 시각화해서 언론 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혁신정책 전환 관점의 성과 분석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R&D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은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목표와 성과 간 인과관계 분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R&D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의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견고한 방법론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 R&D 투자에 대한 그 논문 특허 등 단기 성과 중심의 분석에서 앞으로는 산업 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탄소 감축 등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확장하고, 그리고 정책 단위로 중장기적 임팩트를 추적하고 또 정책에 피드백하는 이런 식의 과기 정책부터 R&D 투자, 지식 창출, 기술 혁신, 산업사회 파급 효과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글로벌 인재 허브 조성을 통한 인재 강국 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두뇌 유출국이고 산학여 협력이 부족하고 개방성이라든지 포용성도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두뇌 순환 생태계 혁신의 플랫폼이 좀 부족합니다. 일곱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다양한 국적,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혁신하고 활력할 수 있는 개방적, 역동적 생태계의 글로벌 혁신 인재 허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로는 두뇌 순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혁신 인재 허브를 구축하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 특구, 경제자유구역,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하고 AI, 양자, 항공우주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글로벌 혁신인재 특구를 시범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글로벌 펠로십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특군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개발 초기부터 이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재의 협력 연구, 융합 연구, 산학년 인력 교류를 촉진하자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최첨단 연구시설 장비 확충 및 개방형 연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특구 내 글로벌 수준의 연구시설 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이 개방 공유 촉진을 위한 장비 활용 포털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글로벌 연구자의 매력적인 연구 환경, 그 정주 환경 개선입니다. 역시 이 글로벌 혁신 인재 특구는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신기술 실정과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이직 제한을 완화하고 창업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규제 프리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미래 사회 구조 변화 대응 영역에서는 두 개의 아젠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젠다는 에이지텍 혁신으로 바이털 에이징 실현과 글로벌 실버 산업 선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이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였고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여덟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바이털 에이징 실현 및 경제사회적 기여 확대를 통한 실버 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 과제로 고령 사회 수요 중심의 에이지텍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사회 문제 해결형 R&D 성과들 중에서 에이지텍 중심의 첨단 기술 관련된 핵심 기술 요소들을 먼저 추출하고 그리고 이 핵심 기술과 고령 사회에 관련된 현장 적용 분야를 상호 매칭해서 이 정책 대응 후보 영역을 발굴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 문제 해결 기여도라든지 현장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통해서 우선 확산 기술 대상을 먼저 선정해서 이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에이지텍 기반 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이 에이지텍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R&D뿐만 아니라 법, 제도 개선 등 비R&D적인 어떤 그런 수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R&D와 정책 간 패키지형 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그리고 첨단 기술 결합 고부가치 제품 서비스 개발과 보급 확대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이지텍 분야 민관 공동 실정 패키지 시범 추진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과제는 이 바이털 에이징 실현을 위한 고령자 경제 활동 촉진 지원 강화입니다. 이것은 이 고령자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고령자 역량 발휘를 위한 직무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고령자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현장 수요 기반 업무 유형을 지식 전달형, 기술 지원형, 사회활동형 등 업무 유형을 분류해서 이러한 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고 확산하는 등 바이털 에이징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아젠다입니다. 산업재해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업안전관리 체계는 이 사후 대응과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 활동으로의 전환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듯이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젠다의 목표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능동적 산업 안전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 과제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예측 감시 기술 고도화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위험 감지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 재해 징후에 대한 사전 포착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디지털 트윈 기반 재해 시뮬레이션 및 훈련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재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예측 감시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재초기 대응을 위한 AI 기반 전장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 등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및 시스템 레질리언스 강화입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에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 및 적용 등 사이버 위협 대비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AI 기반 지능형 사이버 위협 탐지 및 자동 방어 시스템 구축 등 보안 및 시스템 레질리언스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 과제는 기술 안보, 국제 협력 체계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안전성 및 안보 관점의 통합 평가 시스템 개발하고 관련된 융합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이버 물리 융합 위협 대응을 위한 공공, 민간, 국제 협력 기반 기술 안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결론입니다. 올해 이렇게 선정된 9대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들은 내년도에 앞에 원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은 내년도 키스텍 기본 연구 과제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이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의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도출된 전략 과제들에 기반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서 정책 반영률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키스텝이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에도 이런 올해 선정된 아젠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27년 정책 전략 아젠다를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지호 센터장님 아주 방대한 양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문가 패널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참석하신 패널 분들께서 한 7, 8분 정도씩 우리 이번에 발표드린 우리 키스텝 9대 어젠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또 패널 분들이 잘 아시거나 관심이 있는 뭐 한두 개 아젠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든지 추가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는 우리 김정원 부원장님부터 했는데 발표는 우리 산업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네.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네, 저는 좀 보면서 이게 다 모든 분야에 약간 데이터라는 접점 그리고 약간 AI 인텔리전스라는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6년도에 이제 AI 기본법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로 저는 아는데 거기에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뭐 AI 적용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EU처럼 뭐 EU AI 액트처럼 뭐 위헌 기반으로 규제하는 것들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하나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고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셔서 되게 약간 감명 깊게 봤는데 제가 지금 안에서도 이제 마이데이터나 이제 카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정보의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정보와 관계된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명성을 하든지 가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위 정보나 딥테크 대응하는 규제, 규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금 모든 분야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 뭐 바이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DNA부터 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퀀싱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딥테크 기반의 이렇게 허위 정보들을 거기 막 날조해서 넣는 것들을 최근에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네.
혹시 김옥 대표님 그 뭐 기존에 우리 뭐 컨설팅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젠다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기존에 이제 R&D 정책에서 좀 더 혁신 정책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게 그 과학기술 혁신 관련된 금융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뭐 VC들도 많이 투자도 해오셨으니까 혹시 오늘 제안 주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꼭 좀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무슨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지금 내년도 업계에서는 내년도를 VC 풍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자산운용사나 PE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컴플레인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뭐 VC가 다 할 거야. 특히 AI 관련된 거는 그냥 마음대로 투자해도 돼. 약간 이런 정도의 덧붙여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저희가 지금 주기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라는 것들이 좀 골고루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를 많이 맺어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뭐 이게 약간 생뚱맞게 바이오하고 에너지랑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광물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분야의 특히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하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 이제 교집합들이 생겨날 텐데 이런 부분에 투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우리 김정은 부원장님 말씀 주시죠. 네. 저쪽에서 쭉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훅. 사회자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었고, 아까 21년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초창기부터 어쨌든 관심 있게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켜봐 왔고, 매년 어쨌든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기관 차원에서 이제 꾸준히 한다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연구원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부처에서 과제 추진하는 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저희 같은 뭐 기관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제 도출해서 그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가는 이런 게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진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키스텝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뭐 이 구대 아젠다 도출하는 뭐 방법론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잘 도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영역별로는 이제 기술 산업 분야, 그다음에 혁신 시스템 제도 분야, 그다음에 사회 위험이라든가 그 뭐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분야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뭐 잘 균형 있게 뽑아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냥 이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추가적으로 뭐 아젠다로 좀 왜 안 뽑혔지 하고 느낌이 드는 게 물론 그 아젠다별 핵심 과제로는 AI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AI를 내세우고 있고 사실 어디 가더라도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젠다 그 타이틀에 AI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 AI라든가 반도체, 뭐 양자 이런 부분을 하나의 타이틀로 묶어서 뭐 우리 기술 주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한 타이틀로 하나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실제 뭐 지금 AI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초거대 AI라든가 온디바이스 뭐 AI라든가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든가 컴퓨팅 쪽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분야를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 물론 이게 사실은 키스텝보다는 저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뭐 키스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1차관이라든가 혁신본부 이런 차원을 좀 생각하면서 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현재 가장 많이 얘기되고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게 구대 아젠다의 어딘가에 하나의 아젠다로 들어가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젠다별로 그냥 뭐 몇 개 그냥 생각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합성 생물학 기반 이 그린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산업혁신 강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핵심 과제로 안에 얘기되는 부분은 기술이라든가 산업 이런 쪽 R&D와 관련된 얘기가 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그 과제로 조금 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합성 생물학이라는 거는 안전이라든가 윤리 규제 이런 쪽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균형을 맞춰서 그 뭐 추가적으로 어쨌든 앞에서 이게 이 아젠다에 대한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세부 전략을 마련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얘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희소광물 확보랑 R&D 혁신 기반 강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R&D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제도 사실은 뭐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원 외교라든가 국제 협력, 국내 재활용, 순환경제 전략 뭐 이런 걸 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딥테크 혁신 성장 금융체계 구축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 부분도 어쨌든 기술적 측면도 그렇고 시장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만약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데이터 연계 통합 기반 혁신 정책 고도화 부분은 뭐 AI 시대에 상당히 데이터 이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뭐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는 부분인 게 물론 지금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부처 간의 어쨌든 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지자체 이런 쪽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얘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산업재해 및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산업재해라는 거하고 사이버 위협, 산업재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이버는 이제 디지털 이런 쪽인데 요거를 타이틀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조금 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얼핏 좀 들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마이너한 입장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아우르는 뭔가 타이틀을 하나 잡는 그 세부 내용으로 보면 레질리언스, 복원력 뭐 이런 차원의 그 워딩이 있던데 오히려 그런 워딩을 앞에 내세워서 그 밑에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 어떤 것들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잘 균형 있게 뽑아내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책화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우선 순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AI 어젠다를 저희가 뭐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 정부의 첫 번째 과기 장관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제 과기부에서 과학기술 곱하기 AI 전략 이것도 이제 안거나 했고 또 아마 AI 전략위원회에서 조만간 우리 국가의 AI 액션 플랜도 발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중복이고 그런 걸 고려해서 뺀 거고요. 이번에 9대 어젠다는 특히 지금까지 좀 우리가 좀 R&D 투자나 혁신 정책에서 좀 등한시했거나 좀 소홀했던 부분을 좀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정환 박사님 우리가 이 어젠다 중에서 사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경인사 쪽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하고도 공동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혹시 이 데이터 연계 확대 관련돼서 우리 키스텝하고 뭐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
또 어떤 데이터 연계 협력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젠다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좀 좋은 제안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단국대 정유환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신 키스텝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더불어서 이삼열 교수님보다 먼저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황치호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그 도출된 3대 정책 영역 및 하회 아젠다 구성 체계 측면에서 좀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출된 9개 아젠다는 도출 과정이나 그 세부 내용 측면에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구성 체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혁신 정책 환경, 그리고 미래 사회 구조 변화 대응으로 3대 정책 영역을 선정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위 임무적인 성격을 띠었던 2025년 3대 정책 영역, 그러니까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행복 구현 과학기술 역할 강화와 같이 이제 소위 임무적인 성격이 띠었던 2025년도 3대 아젠다에 비해서 더 적절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의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이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소 이제 획일적으로 구성해서 전개가 되었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영역별 하위 아젠다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 아젠다별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더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정렬 과정을 이제 시키게 되면 다소 이제 분절적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젠다별 연결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환경 변화에서 제시한 핵심 키워드가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개별적인 접근 방식이 대응성이나 유연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좀 효율성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성 체계 측면에서 이제 9개 아젠다가 이제 독립된 형태, 또 개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혁신 체제에서 수행했던 방식과 좀 유사한 한계에 또 다시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별 아젠다별 그리고 개별 섹터별로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각각 담당한 부서 또는 담당한 그 담당자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좀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좀 통합된 관점에서의 관리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한 그런 어떤 최종적인 과학기술계 그리고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발표 때 나왔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환에 대한 건설적인 관리가 없다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마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일 9개 아젠다와 더불어서 혁신정책 지원 수단과 연계해 혁신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도 이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 과기부총리제가 도입이 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개별적인 섹터별 아젠다들의 운영과 더불어서 그 섹터별 아젠다와 그 또는 개별적인 아젠다들의 세부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환 관리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키스텝이 좀 선제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제안하신 9개 아젠다, 3개 영역별 9개 아젠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5년도에 도출된 10대 아젠다의 경우에도 그간의 이제 이슈 페이퍼 발간이라던가 뭐 정책 반영한 내용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기관 고유 정책 연구 등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키스텝에서 발행하는 주요 정보들에 대한 정책 정보 수용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정보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조금만 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매우 시의적이고 또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가공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좀 키스텝 측이 확산이나 공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개 아젠다별로 진행을 해서 앞으로 또 1년간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또 발표도 그 연구 보고서도 발간도 하실 텐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발간만 된다거나 아니면 일부 이 수혜 집단에게만 활용이 된다면 이런 좀 노력이 조금 그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년의 경우에도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게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 투입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같이 이제 이런 혁신 주체로서 다년간 활동을 해왔던 기관들은 이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디게 적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스텝의 연구 성과물이 좀 그 혁신 주체들, 다양한 혁신 주체들, 특히 민간에 좀 더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도 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우리 이삼열 교수님 네 말씀. 제가 마지막에 해서 모든 토론문을 모아가지고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 때마다 연말에 이런 그걸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1년간에 진행된 것과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아젠다가 바뀌기 때문에 키스텝이 2025년에 갖고 있었던 아젠다가 2026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젠다가 바뀌는 것은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스텝이 던진 아젠다라면 좀 이렇게 일관성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간에 새로운 아젠다가 던져졌다면 2027년이나 28년으로 가는 아젠다는 마이너한 체인지만 있고 그 내용을 깊이를 더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대 아젠다의 각각의 그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로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좀 솔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젠다들로 돼 있는데 여기서 키스텝에서 생각하시는 타임라인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9개 아젠다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합성 생물학 기반 그린 화이토바이오 산업혁신 강화인데 저는 합성 생물학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온 것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키스텝에서 아젠다로 톡 집어서 하는 것들은 저는 새로운 아젠다에서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금융에 초점을 맞춘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금융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은 그 과학기술 기반 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돼서 에이지테크하고 바이탈 에이징이 들어온 것들은 저는 이 키워드들을 던진다는 쪽에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게티는 이걸 굳이 영어로 계속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제가 좀 헷갈려서 바이탈 에이징을 찾아봤더니 미국 쪽에서는 AGING를 쓰고 유럽 쪽은 AGEING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키스텝은 유럽의 아젠다를 받아들이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개별 아젠다에 있어서는 저는 관심 있는 곳이 늘 인적 자원이어서 인재 문제를 바라보았는데 저는 이게 중요도를 생각하면 인적 자원 문제가 아젠다 순서에서 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젠다에 보면 글로벌 인재의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허브는 이제 수레바퀴 모여서 허브와 스포크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키스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글로벌 인재는 어떠한 인재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면 글로벌 수준의 인재인지 글로벌 각지에서 온 인재인지 요것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분들을 타겟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 글로벌 인재 허브라면 국내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고 국외 인재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결국 말하는 데는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곳과 그 일터라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사는 곳 3터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아젠다에서는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테크노밸리 이 정도가 이제 그 사례들로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그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할 때 과연 연구개발특구가 인재들이 모이게 합당한 곳인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카이스트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딴 곳으로 도망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에 인재가 모인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어떠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장점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잘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학교가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어서 송도를 보는데 수도권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지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약간 좀 아직은 완결적인 구조를 안 갖고 있다라고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으로 그 과기 인재를 보려면 교육과 기업, 공공기관, 대학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모형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현재 2024년 수도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들을 보면 수도권에 8만 명, 충청권에 한 2만 2천 명, 호남권에 한 1만 명, 대경권이나 동남권에 각각 1만 명 정도씩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헤비하게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수도권이고 대학원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한 3만 명 정도 있고 충청권은 한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 외국인들의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일종의 인프라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슈퍼 아니면은 친교 모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외국인의 시선이라면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쉽게 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글로벌 인재 유치와 뿌리 내림에 있어서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전략들도 한번 더 부가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글로벌 인재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 중견 기업이 일하는 인재,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일하는 수준의 인재가 다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도 되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와 또 연구 중심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외국인의 우수한 연구자를 유치하면 그래도 대학이 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그 아주 높은 뭐 몇십억을 주지 않아도 한 1억 원 조금 넘는 돈 주면 유치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대학 기업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인재의 허브라고 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실 때 수요가 어떻게 있고 그쪽이 각각의 수요가 처들이 원하는 인재의 특성과 그 수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공급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앞으로 좀 천천히 연구해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정책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어젠다 이제 우주 관련된 어젠다를 제가 키스트에 들어가서 한번 처음 뽑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어젠다 중에서 뭐 작년에 우주청도 출발하고 뭐 또 최근에 또 누리호 4차 발사도 잘 끝났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강의를 듣다 보니까 향후 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우주 데이터 관련된 그 시장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뽑은 어젠다 중에서 그 우주 데이터를 기반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산업 분야에 융합되는 그런 시장 그 개척이 필요하고 그쪽에 다양한 좀 테크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쪽을 우리가 어젠다를 삼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현재 어떻고 좀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 김옥 대표님이나 뭐 김정은 박사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간단히 좀 전망을 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 김정은 박사님 혹시 뭐 데이터 예. 글쎄 뭐 우주 쪽 관련돼서 연구를 안 해보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이쪽 분야에 대한 이 산업적 측면의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우주 데이터라는 게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위성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쨌든 뭐 우주 쪽 관련돼서 뽑아냈다고 그러니까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산업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핵심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노력하는 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대충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쪽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성통신, 항법, 정찰, 보안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하고 앞으로 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옥 대표님 혹시 추가하겠습니까? 예, 이게 제가 글로벌리 보면은 제가 알기로 한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서비스하는 영역에 골고루 아마 R&D 영역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환경부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기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에 이 우주 데이터 산업에서 들어와 있던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와인을 하는데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예를 들면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이 타이밍에 이런 와인의 숙성도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와인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는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농업이나 재난이나 어떻게 보면 물류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그 산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산업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주기에 따른 시장을 개발하는 거는 저는 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제가 아까 금융 얘기를 한 가지를 빼먹고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옛날보다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확 줄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근데 사실은 그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을 나가야 되니까 예컨대 뭐 아주 쉽게 AI라고 한다면 AI가 기술이냐 산업이냐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술을 이게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왕이면 미국 쪽에 투자를 받아서 그쪽에서도 시장의 활로를 넓혀 놓으면은 이게 꼭 내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매출 증대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FI 투자를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터의 투자를 꼭 국내에만 받아야 되냐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시장을 수출로 대부분 이제 되게 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한 키워드가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금융은 더군다나 글로벌한 키워드가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생각할 것이 요 우주 문제는 주권으로 볼 것이냐 혁신 생태계로 볼 것이냐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술 주권으로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맞추는 쪽으로만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혁신 생태계로 보면 굉장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요 아젠다가 두 개가 한꺼번에 던져지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리서치 팔러시에 이렇게 논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전 세계 그 스타트업들이 그 VC들의 투자를 받고 나서 얼로 그 국가를 이제 넘어가는 릴로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6%가 국가를 넘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부가가치로 보면 17%에 해당하는 것들이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그것들의 85%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미국의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모두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향성들을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 산업의 혁신 생태계로 본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해야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은 성장하려면 외국의 자본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 필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미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주 주권 차원에서 보라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여기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 키워드에선 두 개가 서로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인지에 고민을 살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시간만 있으면 아젠다 하나하나별로 더 집중적으로 토론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삼일 교수님 인재 쪽이 중요하다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인재 허브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글로벌 혁신 인재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인데 사실 저희도 이게 어떻게 이게 실현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과연 뭐 기존의 연구개발 특구나 이런 거 하면 과연 잘 될지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글로벌 혁신 인재 거기에 뭐 어떤 글로벌 인재들이 와서 자유롭게 연구도 하고 뭐 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삶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이 좀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이삼열 교수님하고 정유환 교수님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삼열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글로벌 연구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요구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우리나라에 와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과 의료의 문제였습니다. 의료의 문제가 왜 불편하냐면 영어로 자기가 아픈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병원들 중에서 영어로 아픈 걸 들어주고 진단해 주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약간 고립돼 있는 곳들은 그런 인프라가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던 유럽계 외국인들이 되게 불평하던 게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되게 미국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서 유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때 이후로 서울의 유럽식의 그 갖고 있는 인터내셔널 바ccalaureate IB 과정을 가진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들이 그런 외국인들이 인풋을 받아서 생겨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그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쉽게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는 데는 사실상은 대도시권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전도 외국인들이 꽤 계시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너무 그 뛰어난 분들은 사실은 데리고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릴로케이션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글로벌 연구자라고 할 때 박사 정도를 마친 초급 연구원이라던가 한창 연구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특구 방식의 어프로치는 이제 잘 작동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특구라고 생각하고 각 분야에 스며들어가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인력들 난이 많이 겪으면서 공공 분야에서 특히 출연 연구기관에서 AI 관련된 인력을 공급을 할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어쨌거나 그 급여가 다른 민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낮은 그런 문제들이 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혁신 인재를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것인가, 요거는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이 좀 수반되는 난제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은 전환에 대한 약간 시선을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게 혁신 인재를 특구를 지정해서 모을 정도로 우리가 혁신 인재가 부족한 거라면 그 혁신 인재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원을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뭐 의료 체계, 뭐 무슨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지만, 그 혁신 인재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임팩트 차원에서 이러한 그 혁신 인재들을 우리가 풀링을 만들고 그 인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가 좀 더 논의가 되지 않으면 그 혁신 인재를 정의하거나 어떠한 유형 분야의 혁신 인재를 좀 끄집어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뭐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전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즉 소셜 임팩트 측면에서의 고민이 좀 선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대표님 뭐 우리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기 기업에 오래 계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네. 저는 그 사람들 데려올 때마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릴로케이션에 대한 패키지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갈 때랑 기업에 갈 때랑 뭐 공공기관에 갈 때랑 심지어 지방에 갈 때랑 뭐 비자부터 해서 뭐 정보를 얻는 것들이 다 제각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뭐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르게 하셔야, 이게 뭔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원스톱 서비스처럼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뭐 R&D가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결국 정주 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주 여건, 사실 뭐 결혼하신 분들과 결혼 안 하신 분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 요즘에 이제 결혼 외국에 늦게 하니까 30대 애들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키면은 대부분 노는 문화 좋아하잖아요. 맛집하고 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리어 앞에 내세워서 그런 도시를 차라리 뭐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유통산업 예전에 한번 발표했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도시를 그냥 없어진 도시도 많지만 도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마트가 어디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좋은 거 뭐 운동시설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5년 10년 단위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계획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수 인재들을 마케팅을 할 때 쓰는데, 마케팅을
이제 뭐 우리는 뭐 얼마나 기관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살기 좋아요가 이제 키워드가 되거든요. 사실 사람 사는 거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네 분 말씀 여러 가지 들었는데 혹시 뭐 패널분들 중에서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대의 여름에 보면 이제 그 학기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학교에 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8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외국인 등록증이 10월 달에 나와요. 근데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걔네는 12월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이상하다. 정보가 잘 됐다고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도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면 이 친구들이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전화기도 못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들이 아까 김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알같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오늘 전체 주제 발표하신 황 박사님 혹시 패널분들 얘기 듣고 뭐 간단하게 첨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예. 오늘 네 분의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이제 뭐 우리 인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표한 아젠다에 대한 향후 뭐 좀 그 민간 기업을 포함한 확산과 공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들은 또 내년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듬고 구체화시켜야 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아젠다는 우리가 발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기 계신 패널 분들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패널 이제 토론도 좀 들었고 뭐 발표자 얘기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 혹시 저기 말씀 좀 주실 거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주시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번에 26년 아젠다를 좀 선정을 하면서 내부에는 꽤 많은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작년도의 체계하고 많이 좀 바뀐 걸 좀 느끼실 거고, 중점은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해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을 아젠다화하자. 그리고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10년 이런 게 중요합니다가 아니고 뭐 할 거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걸 정하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도 보면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인재부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아까 금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의 그 전체 밑에는 기존의 연구발 정책, 과학기술 정책으로만 끝나서 실질적으로 연구발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좀 제시해 가면서 가자라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이제 보면, 첫째는 이제 금융이 이제 생뚱맞게 이제 과학기술 금융이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첨단 과학기술, 첨단 과학도 결국은 실용화되고 사회로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파이낸싱 문제인데, 이 두 부분이 너무나 벽이 사실은 두텁고 이해가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VC 생태계 이야기하지만 역시 한정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재는 사실 인재가 너무나 중요한데 정책에서, 근데 실질적인 인재 정책을 하기 위한 데이터도 없고 뭐도 없고, 글로벌 인재 허브를 만들자고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실질적인 대책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레벨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혁신 인재다, 글로벌 탑 인재를 우리가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연구별 인력적으로 전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역의 대학에 와서도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인력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필요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뭐가 필요할 건지를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연구발 예산과 관련된 정책에 관점을 두고 왔지만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하는 거고 수도권은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방을 찾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 혁신 이슈를 다루는데 제 화두인데 그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사람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것을 글로벌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인재 유출 서큘레이션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단위의 인재 서큘레이션, 인재 유출과 유입의 문제를 좀 다뤄보자. 그래서 내년에 데이터부터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내국인, 외국인 문제까지 같이 다뤄보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아무튼 여기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아젠다에 이제 황교우 우리 센터님께서는 보완을 좀 하실 거고 아마 여기에 있는 아젠다 하나하나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툴이 아까 이런 것처럼 브리프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매년 우리가 연구발 투자 방향도 정하고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많은 아젠다들은 그 분야의 연구발 투자를 늘려가자고 좀 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부처나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기획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실현돼 가면서 하나하나 체계들을 좀 갖춰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리고 아까 AI에 우리 부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AI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실은 사공들이 많잖아요. 사공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 연구발 내년에 많이 늘어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건가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타 면제받아서 적정성 검토하고 있는 피지컬 AI 문제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크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아직 혼선인 상태에서 우리까지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를 얻는 게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외에 그건 다른 플레이어, 다른 많은 강분의 범정부 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좀 그동안에 중요한데 좀 약간 등한시 되어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자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제시한 아젠다가 이제 크게 보면은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R&D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전에 좀 소홀했거나 관심이 적었던 분야 이런 거 예를 들자면 희소광물이라든지 또 우주 쪽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주신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부각을 시켰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번에 강조했던 거는 이제 기존의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우리 지금 발표한 것도 혁신 아젠다잖아요. 그러니까 R&D 정책에서도 나아가서 인력이나 또 사회 문제 해결이나 기술 금융이나 약간 혁신 정책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쪽도 포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하여튼 전문가 4분 패널 토론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키스텝 띵크 2016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